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기곰입니다. 짧게 금방금방 후딱후딱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 위해서 이걸 했냐. 현재 우리는 키트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키트를 잘못된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별로 안 나오고 있었고, 이제는 제대로 된 키트를 끼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무슨 키트를 어떤 옵션을 사용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이제 통계를 냈죠. 10만 생기를 두 번, 1군하고 2군에서 두 가지의 캐릭터 갖다가 거의 비슷한 옵션인 키트로 해봤을 때 일반 재료 증가가 5% 차이 나고 희귀 재료 증가가 이제 41% 차이 나죠. 결과값은 애초에 41% 희귀 차이가 나면 얼마만큼 수익 차이가 날까라는 게 명제였어요. 나머지 보물상자는 85, 미니게임 기회 42에다가 보상 증가 45%를 끼우면서 상당히 좋은 걸 끼고 있었죠.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을 다시 보기 하면서 개수를 전부 다 파밍했습니다. 다 타이핑을 해서 횟수랑 개수를 전부 다 기입을 하고 나온 것이 1군이었고, 방금 전에 1군, 이거는 2군, 이렇게 전부 다 개수를 적었죠. 이거 이제 정확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개수를 적어서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했더니 이제 1군, 2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일반, 고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를 작성했는데 채집 부분을 봤을 때 일반 재료는 거의 비등해요. 5%만큼 차이 나는데 그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통계값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랬는지 이게 그렇게 수익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희귀한 유물은 거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색깔이 동일하게 돼 있는 것들은 다 개수가 비등비등해요.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차이가 확 나기 때문에 체크해 놓은 건데 올해한 유물 희귀 확률이 41%가 낮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개수 차이가 채집 부분에서 1400개 vs 1920개가 됩니다. 1410 곱하기 1.41이죠. 41% 증가했으니까 늘어난 퍼센티지 보면 1988 여기 늘어난 퍼센티지로 갔을 때 늘어난 숫자가 1922 거의 비슷한 수치를 하고 있어요. 또 놀라운 게 있죠. 채집에서만 이 희귀가 적용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이거는 모두의 예상을 다 뒤집고 나왔던 개수죠. 보물 상자에서도 희귀가 적용된다. 보물 상자에서 나오는 희귀가 없는 키트, 희귀가 41%가 낮은 키트 갖다가 했을 때 608개가 나왔는데 1.41%, 41%를 곱하면 857개가 나왔는데 827개로 30개 정도 차이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이로 보물 상자에서 40%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연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개수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걸 전부 다 타이핑을 하면서 개수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이거를 개수 파악을 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죠. 그래서 결론은 희귀 41% 차이 나는 것은 채집하고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개수가 변동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키트당 10%의 능력치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가는지 그런 걸 이제 찾고 있거든. 어떤 키트가 제일 좋은 건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서 원가율을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늘어났으니까 76%만큼 일반 재료 늘어났고 고급도 41, 희귀도 81% 늘어났고 본물 등장도 85%, 미니게임도 45% 증가, 미니게임 기회도 42.5%가 늘어났으니까 그걸 다 이제 역산해가지고 나온 원가들을 하고 원가에서 이제 10%당 능력치가 증가하는 수익값이 이제 평균 얼마만큼의 수익이 증가하는지를 책정했을 때 이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뭐 나오거나 수학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 그냥 곱셈 나눗셈 뺄셈 하니까 했던 건데 역산하고 뭐 하고 하니까 수식이 계속 안 맞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순서는 맞을 겁니다. 순서 자체는 맞을 거고 큰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게 뭐 퍼센테이지가 0. 몇 프로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앞자리가 1%씩의 깡으로 증가하진 않을 거예요. 여튼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 4시간 막았지만 못하겠더라고. 포기했어요. 4시간 정도를 했는데 많은 개선을 해봤지만 수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데 역산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했을 때 희귀 재료 능력치 10%당 기대값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미니게임들, 미니게임 보상이나 기회, 그리고 보물상자 등장 확률, 그 다음에 전체 증가, 그 다음에 고급 증가, 그 다음에 일반 재료 증가, 이렇게가 순서대로 좋습니다. 이걸 이제 글로 적어서 이제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옵션을 써야 될까요? 채집에서 나오는 재료의 값은 50%에서 55%로 해당하니까 10%당 능력치 상승값이 제일 높다. 그래서 희귀를 끼는 게 제일 고트다. 일반 고급 희귀 모든 재료에 대한 옵션이 보물상자에도 적용이 된다. 아까 그래서 보물상자에도 적용되는 거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더더 희귀가 중요한 겁니다. 일반 채집에서 전체 수익 중에 50%만큼 해당하는가 희귀가 그 안에서도 55%를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망골드만큼의 재료를 파밍했으면 그 중에 50%는 채집에서 나온 거고 그 5,000골드 중에서도 55%인 이제 2,750골드만큼은 전부 다 오레아 유물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27% 전체 수익의 27.5%만큼이 희귀 재료 채집에서 나온 거니까 희귀를 높은 걸 끼면 낄수록 전체 수익적인 부분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 플러스 보물 상자에서도 증가하니까 추가적으로 시너지 먹어서 제일 높은 수치를 책정되게 됐어요. 보물 상자 미니게임은 생기를 먹지 않는다. 도약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물 상자에는 도약을 먹었을 경우에 나올 확률이 100% 상승된다. 기본값으로 나오는 확률은 통상 보물 상자는 제가 138 나누기 564회. 그러면 24%의 확률로 보물상자를 먹었는데 도약을 먹었으니까 100% 증가한 값이니 절반이 12.2%의 확률로 이제 먹은 거예요. 이 보물상자가 나온 확률이 12.2%였던 거죠. 근데 키트가 85%짜리 증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6.8%, 6.5%의 확률로 보물상자가 나왔습니다. 미니게임은 기회 증가랑 보상 증가 두 개지만 적용됩니다. 미니게임은 도약을 먹었을 경우에 잘 나온다는 오피셜이 없어요. 이 100%만큼 증가한다는 거는 오피셜로 미시알 편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미니게임은 더 잘 나온다는 오피셜은 없어요. 실험 결과도 저도 없습니다. 왜냐면 풀 도약을 빨았기 때문에 저도 도약이 없는 상태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느 분이 해보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미니게임 42.5% 기회를 가지고 먹었을 경우에 17.9% 확률로 먹었는데 이는 5.6회당 한 번 먹는다는 수치이며 미니게임 기회가 없다면 8회당 1회 먹는 확률이에요. 이거가 중요합니다. 키트는 세 종류를 수합이 가능한데요. 보물상자 키트, 그 다음에 채집용 키트, 미니게임 키트가 있습니다. 미니게임 키트는 미니게임 하기 전에 끼고 수합하고 나서 먹는 거고, 채집용은 우리가 탐색을 하고 나서 먹는 거고, 보물상자는 보물상자를 까기 전에 키트를 수합하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 희귀재료 증가, 보물상자 키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희귀재료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 재료 증가, 그 다음에 고급 재료 증가, 그 다음에 일반 재료 증가 순서대로 중요한 거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채집용은 희귀재료 증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물상자 등장 확률 증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 미니게임 기회 증가, 그리고 전체 재료 증가가 있으면 이렇게 꼈을 때 제일 고트입니다. 미니게임 키트는 그냥 미니게임 단일 옵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난이도 하락은 모든 키트에 적용되니까. 만약에 이제 귀찮거나 보물상자 키트, 이 보물상자 키트는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키트가 얘 캐릭터만 60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른 캐릭터들도 20개씩 가지고 있어서 한 120개가량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단 한 개 보물상자 키트를 전체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이 중에 3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희귀랑 전체 2가지는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고급까지도 없습니다. 고급이나 일반까지. 어차피 또한 이것도 쓰지 못합니다. 희귀 재료 증가 수치가 매우 낮고 전체도 능력치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희귀가 40% 이상 된다면 전체가 없어도 딱히 상관없어요. 근데 희귀가 20%대면서 전체가 있으면 그건 한 희귀 30%대짜리 끼고 있는 거나 그다지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쓰고 있고 제가 쓰고 있는 키트는 미니게임 기회 42에 보물상자 85, 희귀 41, 일반 35.75짜리를 끼고 있고 미니게임 44.5%짜리를 끼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더 좋은 거가 있긴 한데 다른 계정에 있죠. 여튼 그래서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이거 보물상자 키트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까지는 꼭 있어야 된다. 필수 항목들을 정해드리죠. 1티어, 0티어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0티어, 미니게임 보상과 희귀재료 증가.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항목. 이거 없으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없으면서 하면 아예 돈을 못 법니다. 골드 안 벌고 싶으면 이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1티어, 보물상자 등장 확률 증가. 골드를 적게 벌고 싶으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게 벌고 싶은 게가 아니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1.5티어가 이제 전체 재료 증가하고 이제 미니게임 기회 증가 이렇게 2가지인데 미니게임 기회보다는 전체 쪽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위 2개 옵션을 1.5티어로 위에 있는 이 3가지들 옵션하고 이것까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다. 생활의 진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생기를 사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동기면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끼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설 키트 좋은 거 끼던가 아니면 유물 키트 적당한 거 끼시면 돼요. 미니게임 기회 증가는 기대값이 매우 좋지만 없어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기대값이 매우 높죠. 아까 여기 이제 10%당 기대값을 봤을 때 미니게임은 여기 있거든요. 2.9%거든요. 10%당. 2.94%인데 보물상자 등장 확률은 2.6%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전체도 2.3%밖에 안 되는데 우선순위를 전체를 더 힘쓰고 있잖아요. 기회보다. 그 이유가 이제 맨 위의 설명처럼 미니게임 빈도수가 78에서 5회 이상을 해야지 1회가 되는데 높은 미니게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5번 정도면 미니게임이 또 다시 활성화되거든요. 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랜덤하게 5번 전에 빨리빨리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보라색이나 나온 대로 빠르게 먹으면서 활성화를 다시 돌려주는 게 좋은데 아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면 38회당 1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률상 8회당 1회가 나오는 거니까 보라색이 나올 때까지 그냥 초록색을 다 먹으면서 초록색을 지나치고 가는 게 아니고 초록색이 나와도 먹고 다음에 보라색 나올 때까지 초록색을 계속 먹고 있다가 보라색이 나오면 그때 미니게임을 한다면 키트 옵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때 할 수 있다. 왜냐면 기회라는 거는 횟수만 늘어나는 것 뿐인데 애초에 이제 보라색이나 초록색이나 나온 대로 먹는 사람하고 보라색만 먹는 걸로 했을 때 다르죠. 수익적으로. 보라색으로 먹으면 수익이 2배가 증가하니까 미니게임도 수익이 2배가 상승해서 아예 없다면 차라리 보라색만 먹는 테크를 타가지고 한다면 수익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미니게임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5번마다 미니게임을 먹으면 미니게임 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생기도 안 들어가니까 더 오래 걸렸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7분에서 8분에 만생기를 태웠다면 지금은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요. 만생기만 태우는 데만 해도. 근데 횟수가 미니게임이 적어졌기 때문에 시간 또한 감소한다.
오히려 좋아. 이렇게 돼갈 수 있죠.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없어도 좋아. 만약에 선택지가 있는 거죠. 키트를 여러 개를 못 깎아서 엔드 거를 못 깎는다면, 엔드 거를 한다면 이건 포함돼 있긴 해야 되는데 엔드 거를 못 깎는다면 선택지를 받았을 때 전체 재료를 선택할 거냐 기회 증가를 선택할 거냐면 이제 전체 재료를 선택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택의 자율성이 있다. 도약 컨트롤이 없어졌나요? 이제 도약을 먹으면 손해인가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네, 도약은 이제 컨트롤도 존재하고요. 아직도 존재하고 먹으면 당연히 손해입니다. 이게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옛날에는 좀 손해가 덜 나거나 오히려 이득인 부분도 가능했지만 그게 이제 미니게임 도약 컨트롤 했을 때 추가적인 수익을 낳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크리스탈 값이 비싸지고 나서부터는 없어졌어요. 크리스탈 값이 비싸지고 나서부터는 항상 손해야. 손해인데 얼마 안 들어가는 조금 들어가는 몇백 골드밖에 안 들어가는 손해로 시간을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으니까 도약 컨트롤을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 도약 컨트롤의 능력치가 매우 떨어지고 적은 상태지만 가능은 하다. 그걸 알려드리면 이제 도약은 3천만큼의 생기를 사용할 때 2배만큼의 생기를 사용하는 대신에 보상을 2배 준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200%의 생기를 사용해서 200%만큼의 보상을 주니까 어디에도 크리스탈 값이 들어간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추가 수익이 안 나니까 손해가 당연히 맞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 때문에 이제 도약을 먹는 거지 시간 대비 효율이 아니고서는 도약을 먹는 게 아니죠. 손해라면 그렇게 된다면 손해가 나는 거 맞는데 시간 대비 효율까지 본다면 손해가 아니고 훨씬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도약을 안 먹을 거면 시간 빌게이츠거나 아니면 생활을 접는 게 낫습니다. 시간 대비 효율이 안 좋으면 생활할 이유가 없죠. 그냥 사돈 들고 오금제 들고 바디오 톱을 도는 게 훨씬 수익적으로 높으니까. 고과학 수렵은 도약컨이 가능하다. 이제 도약컨이 가능한데 기존의 도약은 도약컨에 대한 의미는 세 가지로 수익 증가가 있었지만 지금 한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가지는 고과학은 1회 채집당 180만큼의 생기가 들어가고 수렵은 120만큼의 생기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3,000을 나눴을 때 이제 그 도약을 적용시키면 360이고 240이란 말이야. 이거를 3,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생겨요. 나머지 값이. 이제 3,000 나누기 360은 8.333이라고 나와서 나머지 값이 생기는데 이게 8.333이니까 8회하고 120만큼의 생기가 남거든. 이 나머지 값도 1회로 쳐줍니다. 그래서 1회로 쳐주기 때문에 이게 8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9회가 되는 거예요. 9회가. 이 수렵도 240이기 때문에 나머지 값이 남거든요. 그래서 1회가 증가해요. 결국 하나씩 먹을 때 도약은 8회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9회로 적용된다. 이게 어느 차이가 되냐면 만약에 12개를 한 번에 먹었을 경우에 도약 36,000만큼의 도약이 적용되고 360으로 나누면 100번만큼의 도약이 적용되겠죠. 근데 한 개씩 12개를 먹었을 경우에는 한 개 먹을 때마다 9번씩 적용되고 12번 곱하면 108회. 그래서 한 번에 먹는 거에 비해서 하나씩 먹었을 때 8회만큼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약에 들어가는 크리스탈 값을 8%만큼 아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도약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 8%가 수익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거 뭐 플렉스 하겠다. 그러면 한 번에 다 드시면 되고 이거만큼 더 벌겠다 하겠다면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무슨 생활이 좋나요? 모든 생활 3, 4티어를 제가 지역적으로 전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통계를 내긴 했는데 그건 여기서 하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한다면 유명 방송인 분 중에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제가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거 저도 먼저 봤죠. 저는 영상을 올린 게 처음이라서 하는 건 만드는 것도 지금 보시면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은데 수익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수렵을 4티어로 하시면 됩니다. 생기가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수익이 많이 벌어요. 근데 시간이 존나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린다. 시간 부자. 빌 게이츠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시간 대비 수익을 많이 벌고 싶다. 한 시간에 수익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생활이 뭘까요? 벌목이에요. 벌목이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골드를 봅니다. 근데
같은 생기 대비했을 때 진짜 적은 금액을 벌어요. 엄청나게 생기 대비로는 골드를 적게 버는데 시간 대비는 엄청 빨라. 왜냐면 이제 깐부를 한 명 구하든지 하면 둘이서 쓱싹쓱싹 하면 엄청 빠른 속도로 생기가 사라지는 마술을 봅니다. 5분이면 만 생기가 사라져요. 보통 한 저 4분에서 6분 정도 걸렸었는데 2만 생기 녹인데 금방 끝나더라고요. 여기 수렵은 만 생기 녹인데 25분 걸렸습니다. 저는 25분 걸렸는데 어느 분은 뭐 20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균값 보면 뭐 엄청나요. 시간 대비 효율은 안 좋지만 수익은 많이 버는, 시간 대비 효율은 되게 좋지만 생기가 엄청나게 먹고 있는 벌목, 이렇게 줄 두 개가 있죠. 둘의 장단점을 다 가진 것이 고고학이에요. 시간 대비 효율도 나쁘지 않고 수익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요. 옛날처럼 수익도 좋고 시간 대비 효율도 엄청 좋은 생활은 아니게 됐어요. 여기 두 가지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준수하게 좋다. 나머지 생활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채광 쪽이 조금 강세라고 하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렵을 할 때 채광하고 같이 한다고 해요. 수렵할 때 채광하고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젠이 좀 빨리 돼서 빨리빨리 생기가 쓰고 돈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 어디서 합니까? 4티어 지역은 지금 쿠르산 북부가 깡패예요. 모든 생활에서는 4티어 쿠르산 북부가 좋습니다. 더 4티어 재료가 숫자는 정상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3티어 지역은 재료 숫자가 40%만큼 하향된 수치라서 수익적으로 적습니다. 이게 제가 통계를 내봤는데 해보니까 여기 보면 3티어 지역하고 4티어 지역이 있거든요. 위에가 4티어 지역이고 아래가 3티어 지역인데 위에 쪽에서 똑같은 생기 만생기 녹였을 때 3054개가 나왔는데 3티어 지역에서는 1880개가 나왔어요. 똑같은 키트하고 똑같은 생기값을 들어간 거예요. 유물, 희귀한 유물을 1400개 vs 770개. 거의 2배 차이 나죠. 여긴 41% 차이 나고 여긴 2배 차이 납니다. 거의. 뭐 일단 희귀는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데 희귀도 꽤 수익적으로 많이 차이 나요. 여튼 4티어 지역에서 나오는 개수가 변동되진 않았거든요. 기존의 3티어를 그대로 4티어로 넘어가고 3티어는 너프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쿠르잔 북부에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4티어 지역을 못 간다면 볼다이크, 니엘타르프, 벨리온, 로엔, 쿠르잔 남부, 빌미레수, 엘가시아, 티케티카, 굴락지 순서대로 생활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웬만하면 볼다이크에서 하고 벨리온에서 끝나는 게 좋습니다. 니엘타르프도 안 가는 게 좋긴 해요. 저도 니엘타르프에서 하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웬만하면 빨리 스토리 밀고 벨리온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민기곰 방송으로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았는데 에스더 무과금으로 엘라보의 6강까지 했었고 차근차근히 늘어서 엘라보야 8강까지 가려면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한 8개월 걸렸거든요. 엘라 6강까지 가는데 8개월 걸렸는데 8강까지 가려면 12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고 이만.